안녕하세요. 경희 연경한의원 원장 박연경입니다. 오늘은 곤지름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사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곤지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곤지름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말 못할 고민으로 다가오는 질환입니다. 곤지름은 쉽게 말하면 생식기에 생기는 사마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식기에 생긴다는 말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외음부 쪽에 잘 생기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귀두나 코피 쪽에 잘 생기는 그런 사마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HPV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성 질환인데요. 이 HPV 바이러스는 우리 표피에 침투해서 각질세포가 이제 과하 형성되도록, 과하게 증식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서 사마귀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이 HPV는 여러 가지 아형이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한 150종 정도가 넘는데 아마도 200종을 훌쩍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생식기 쪽에 특히 감염을 일으켜서 곤지름 혹은 여성에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일으키는 그런 아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살짝 짚고 넘어가 보면요.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자궁경부의 정상세포가 정상적이지 않게 발달을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PV 바이러스고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안 좋게 이제 흘러가게 되면 그 예후가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 자궁경부 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다시 곤지름으로 넘어가 보면 곤지름 같은 경우에는 HPV 중에서도 HPV6나 HPV11에 의해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6번이에요, 뭐 11번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외음부 쪽에 처음에는 이제 좁쌀처럼, 좁쌀 알갱이처럼 뾰루지처럼 뭐가 하나 딱 올라와요. 그래서 아, 별거 아니겠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퍼지게 되면 포도송이 뭉친 것처럼 덩어리가 커지기도 하고요. 개수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점점점 퍼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곤지름이라는 녀석이 때로는 잘 없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하고 점점 커지고 개수가 늘어나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해드렸던 분들은 대체로 여러 번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개수가 늘어나거나 치료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곤지름은 한의원에서 치료가 정말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치료를 하려면 곤지름이 생긴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곤지름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타입의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첫 번째 유형은 분비물이 좀 많은, 그리고 질염도 잘 걸리고 몸에 습기도 좀 잘 끼고 이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왜 사마귀에 율무가 좋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무는 습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습기를 좀 빼주는 것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몸에 습기도 좀 제거해주고 열도 제거해주고 하면서 이제 한의원에서 하는 이제 외치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곤지름이 굉장히 잘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은 굉장히 건조한 분들이에요.
생식기 쪽도 당연히 건조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순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혀를 보호해주면서 음혈을 보호해주면서 한의원에서 하는 외치 치료를 같이 해주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재생도 잘 돼요. 외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맞는 한약을 복용을 하면서 뭐 곤지름의 개수, 크기, 아니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곤지름이 걸려왔는지 그 이완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뜸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 쓰실 수 있게 외용제를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한번 외용제를 바르는 경우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진짜 아주 가끔 어린 아이들 중에 이제 항문 쪽이나 생식기 쪽에 이렇게 사마귀가 걸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뭐 보호자의 손이나 이런 데 있던 사마귀로 인해서 옮아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픈 치료를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외용제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침이나 뜸을 한 번씩 곁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곤지름은 진짜 치료가 잘 돼요. 한의원에서 치료가 잘 되고 재발도 굉장히 재발률도 낮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곤지름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곤지름을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계속 재발이 돼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곤지름을 치료하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